네, 10월 1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제 중동 리스크 자체가 자본시장 전반에도 스멀스멀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게 뭐 뭐니 뭐니 해도 국제 유가 반등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그렇고, 일단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브렌트유 가격이 90달러 넘어섰어요. 91달러 넘어선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도 그렇고 서부산 텍사스 원유도 그렇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 급등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90달러, 10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나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란이 들어와서 사실상 뭐 헤즈볼라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5차 중동 전쟁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기억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이 9%를 찍었던 게 우크라이나 터지고 나서 두세 달 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리스크가 두세 달의 시간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게 최고점을 찍었었던 거고,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거고, 그때도 역시나 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가장 1차적인 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유가였습니다. 유가 100달러 넘어서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고 장기화 정도로만 갔기 때문에 유가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던 건데, 이게 지금 뭐 100달러 전망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 들어오고 실제로 전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이제 원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거의 150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무섭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150달러.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전쟁에 개입할지 여부가 최대 화두가 됐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걸 지금 막기 위해서 미국도 나서곤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건 좀 정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어떤 전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란이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생산 중단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치 2천만 배럴. 사실상 이제 공급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150달러까지, 배럴당 150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일단 중동 전쟁 리스크, 중동 리스크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욕 증시도 이제 스멀스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유럽 증시 상황 일제히 악화, 오늘 아시아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 과연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금과 달러의 흐름은 상당히 선명합니다. 지금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잖아요. 금, 달러. 사실 이제 비트코인 여기서 리스크 해지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좋겠지만, 일단은 금과 달러가 확실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통적인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지금 3% 급등세 확인이 됐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해준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반등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해칭이라기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에 따른, 내부적인 이슈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리스크에 대한 해치 역할은 금과 달러가 해주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동 전체로 지금 중동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 국제 금융 시장에 큰 타격 불가피하다, 뭐 이런 전망들도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0월 17일 밤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되는 소매 판매 지수가 가장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예상보다 지금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연준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예상보다 약할 경우에 이건 또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이 되겠죠. 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지금 지갑을 닫는다? 예상보다 소매 판매가 훨씬 더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조금 여러모로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가 또 커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금 예측치가 0.3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연준으로서는 소비가 뜨겁네, 이걸 근거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해도 되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전쟁 리스크, 선제적인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본시장 증시나 암호화폐 압박 요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17일 밤 9시 반 이 지수 정도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거 분기별로 진행하는 설문인데,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금 침체 확률이 48%로 이번에 집계가 됐어요. 이게 지금 7월 조사 때가 54%였는데 50% 아래로 나온 게 작년 중순 이후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 이 전망에 대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근거가 뭐냐,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적인 거,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거, 그리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경기 침체 가능성 낮아,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4, 4분기 GDP 성장률을 2.2%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난 조사 때보다 1%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지금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늘었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 잘 연착륙으로 가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쟁 리스크가 일단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진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이란 들어오고 헤즈볼라 들어오고 사실상 중동 전체 5차 중동 전쟁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이거 이런 전망이 의미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악으로는 좀 번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서 비트코인 첫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28,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8,000달러 위에서 순조롭게 지지를 잘 받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일단 대형 고래들이 또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이죠. 지금 SEC 항소 기간이 만료가 됐고 45일 이게 만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7일 안에 이제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된다. 우리는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할 준비가 다 끝났다. 티커까지 GBTC 게임 끝, 우리는 끝났으니까 SEC 승인해 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SEC가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기관과, 그러니까 그 그레이스케일과 더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다 라면서,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제임스 세이파트가 분석을 했던 걸, 이런 전망을 함께 기사에 실었어요. 1월 10일까지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괜찮은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트코인 대형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점, 하루에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 사이를 가지고 있는 고래 주소가 하루 사이에 16개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고래들이 갑자기 훅 하고 늘어났고, 이런 현상이 또 이번에 27,000달러 저항 돌파 직전, 그때 시도와 함께 발생했다라는 거, 그런 점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급반등을 해준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가운데 하나인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반년 정도 남았고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게 이제 한 몇 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사이클은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에서 좌우되는 기관 사이클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 그때 랠리가 있었던 반감기 랠리와 비슷했던 유사한 흐름이 나오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되면 좋겠죠. 지금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과연 앞선 세 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랠리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역사의 반복성에 방점을 찍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이 정도 긴축이 없었고 40년 최악의 인플레이션인데 되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역사의 반복성을 토대로 요번에도 반복이 될 건데, 특히나 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고 더구나 더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거물급 기관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 이런 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자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캡틴 파이빅이 데일리 차트로 분석을 한 건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28,000달러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강세 랠리 가능성이 있어,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25,000달러 부근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여기 지지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000달러 위에서 이제 일간 종가 마감이 확인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 얼마? 15에서 20% 정도. 요건 이제 3만 달러 돌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펜토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미국 부채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연준이 계속 달러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 통화 정책을 설정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570% 정도 올라서 18만 달러까지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3조 5천억 달러의 부채를, 이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준은 달러를 찍어낼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특히 이제 정책이 정해진 통화, 프로그래밍화 돼 있고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 특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가 다음 상승 사이클 진입의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8만 달러까지 랠리를 하고 훅 하고 더 이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만 달러가 워낙 큰 숫자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어떤 통화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게 또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긴축이 언제 끝날지는 물론 모르지만, 특히 이제 수년 동안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이 18만 달러가 당장 뭐 한두 달 뒤, 몇 달 뒤 이렇게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지금 이제 긴축의 사이클이 막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는 있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지.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정말 이번 중동 리스크가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될 텐데 아무쪼록 뭐 별탈 없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좋겠으나, 지금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험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슈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더 높아지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도 긍정적인 재료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또 강력한 악재로 작용할지는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